사랑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오늘은 학업중단 및 학업중단 숙려제와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해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문하겠으며 방식은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세종시가 고교생 학업 중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학업 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 지속 비율은 가장 낮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공시되어 있는 세종시의 학업 중단율을 보면 2015년부터 매년 0.2%씩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지만 지난해 다시 1.7%로 높아지고 있고 타 시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자퇴 학생 현황을 보면 2014년 75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7년 125명의 자퇴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퇴 사유를 보면 학교 부적응과 조기 진학이 많게 나타났고 해외 출국, 질병 순이었습니다. 학교 부적응 외에 자발적 의제 학업 중단에는 검정고시나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에 만족을 못하거나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에서 학교 부정응으로 자퇴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2018년 기준으로 해서요. 네.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한 학생이 세종시경에 34명입니다. 이 34명 구체적으로 보면 학업 관련이 11명이고 나머지가 이제 복합적인 부적응 23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순수한 학교 부적응의 자퇴 비율은 0.45%, 전국 평균이 0.42%라서 약간 높은데 많이 높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그 부적응 자퇴 현황을 쭉 보면 해외 출국이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수 부적응 학생들 숫자와 거의 비스무리하게 나타나고 전국적으로 보면 순수 부적응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2016년에 그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한 학생이 41명이었는데 2017년에 전 숫자가 34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시의 부적응 학생이 조금이라도 사실은 이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줄여나가야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원인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 학교 부적응이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국 각지의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이 가장 많아서 일상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지금 15개 학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서로 공감 배려하는 능력, 의사소통하는 일, 갈등 해결 프로그램, 자기 존중감, 감정 조절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15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22개 어깨동무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어깨동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친구 사랑 동아리라든가 또래 상담, 또래 조정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의 동아리 평화 감수성 동아리 60개 팀을 통해서 인권 존중이나 비폭력, 회복적 생활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이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위기 학생들이 좀 조기에 발견돼서 위기 상황에 학교에서 적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세종우이센터와 아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전문 상담 교사가 8분, 8개 학교에 놓여 있고 부족한 부분을 전문 상담사 6분을 6개 학교에 배치하고 있고 미배치 학교를 위하여 우이센터와 아람센터의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해서 순회하면서 상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표를 보시게 되면 태학이 매년 증가 2014년 1명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태학은 학칙에 의해서 학적이 박탈되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없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학은 신중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지난해 학생 4명의 태학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까지는 태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일어났던 4학생의 경우에 교사 폭행 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결석을 해나가는 이제 근태 불량이 있어서 네. 그래서 4명이 나타났습니다.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로 4명이 퇴학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퇴학 결정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고등학교의 그 퇴학은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학생 선도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법령과 학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도위원회 구성은 이제 각 학교별로 학칙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조금씩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이라든가 학생 생활지도부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교원 위주로 되어 있고 외부 위원이 포함된 학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선도위원회가 교사로만 구성돼야 하는 꼭 이유가 있습니까? 각 학교별로 학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교권 침해 등 심각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고 또 그것이 퇴학 처분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퇴학 처분에 대해 학생이 재심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종시에서는 퇴학에 대해서 재심 청구한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퇴학 처분의 객관성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처음에 했던 선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개입해서 하게 되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혹시라도 이 학교 특히 이제 교사들에 대한 폭행 같은 교권 침해 사례 같은 경우에 교장, 교감, 교사들만 구성되어 있어서 좀 과도한 처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교육청에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 또 그 선도위원회 할 때는 학생이 반드시 나와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줄일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처분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교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좀 교권 침해 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 구성된 교사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당사자나 학부모 또는 외부인이 봤을 때는 객관성을 잃은 주관적인 처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도위원회는 다른 학폭자치위원회 등과 같이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법령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이나 지역위원들이 하실 때 전문성 문제로 상당히 문제 제기가 있어서 거의 그 이의제기가 되고 이게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 의원님의 그 지적에 일정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학교 선도위원회도 될 수 있으면 이건 사실은 이 교육에 대한 신뢰 문제이긴 한데요. 외부 전문가를 할 수 있다면 선도위원회에 함께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이 객관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이 잘못한 부분은 명확하게 처벌받아야겠지만 그 처분이 객관성 있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업중단율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1주에서 7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후 학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2015년 83.3%, 2016년 74.3%, 2017년 71.2%의 전국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학업중단 숙려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울산, 그리고 경북도에 비하면 세종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이렇듯 학업중단 숙려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 학업 중단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교육관이 그러면 학업중단 숙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학생들이 혹시라도 학업이 중단할지도 모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숙려제를 운영하는 건데요. 개인 상담이라든가 또 학생의 부모님을 모셔서 상담하는 그런, 그리고 또 심리 검사, 뭐 미술 심리 치료 뭐 이런 걸 하는 상담 치유, 그다음에 학습 지도, 진로 상담이나 진로 체험 등을 하게 하는 진로 개발, 그다음에 이제 예체능 활동이나 문화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학업중단 숙려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을 조기에 식별해서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조기에 식별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학교에서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려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나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사들의 연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뿐만 아니라 징후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학생일 경우 있을 경우에 학부모님 상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심리 상담 등을 통해서 진단하고 원인에 따라서는 학교 안에 있는 위클래스나 혹은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에 있는 위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지난해 10개가 있었습니다. 지원액은 3억 9천여만 원입니다. 이 중 성격이 다른 가정형 위센터를 제외하면 9개 기관에 8,400여만 원이 지원됐고 위탁 학생 수는 398명이며 진로, 직업탐색활동, 상담 및 교육 등 위탁기관별 운영 취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탁교육기관을 살펴보시게 되면 미인가 대안학교, 상담기관, 진로직업 관련 기관 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탁 학생들을 학교로 돌려보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감님, 학업중단 숙려제 참가 학생을 단순히 외부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학업중단 의사가 있거나 위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제 숙려제 준비 기간으로 준비 단계에서 학교에서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그 진단도 하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교사들의 상담 활동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려제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단순하게 외부 기관의 프로그램에 그냥 맡기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숙려제 참여 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생기게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예,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관과 연계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까? 저희 교육청은 세종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위탁기관으로 지정해서 멘토링 활동이나 문화예술 체험 활동, 가족 캠프, 심리검사, 집단 상담,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다면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 중에서 학생들 스스로 이렇게 구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네방네 프로젝트에 학교 밖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학교 밖으로 나갔던 학생들이 복귀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입학이라든가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아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복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양한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위탁교육기관에서도 혹시 학교 밖에 나갔던 친구들이 다시 올 수 있을 때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업 중단율이 타 시도에 비해 조금 높은 상황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숙려제가 제대로 운영하여 학업 지속자가 늘어나야 할 것이고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등의 원인이 해결되어야 학업 중단을 생각하는 학생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업 복귀율이 높은 경기도 교육청 매뉴얼이라든지 리플릿 등을 우리 시에 좀 맞춰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나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세종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학업 중단 숙려제를 제대로 운영해야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숙려제를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네,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저희가 2016년부터 3년간 그리고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그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숙려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이센터 연계한 심리 상담이라든가 관계 형성, 진로체 문예 활동 지원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업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전국의 대안학교 현황입니다. 전국에는 39개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가 43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퇴사유 중에 학교 부적응이 많았습니다. 세종시의 학교 부적응 등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98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 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교육청이 제도권 안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학교 부적응이 아니라 학생 부적응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틀에 학생을 맞추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학생에게 있는 것처럼 학교 부적응이다라고 말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틀에 갇힌 학교가 변화하는 학생을 품지 못하는 학생 부적응 현상입니다. 기존의 학교가 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에게 맞출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 의원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덴마크에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자세하게 본 애프터스쿨에 대해 관심이 컸습니다.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에는 중학교를 마친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학교입니다. 인생학교 또는 인생설계학교라는 별칭을 불리며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잠시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형태의 대안학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강화도의 인생학교, 꿈틀리 인생학교, 신안군 인생학교 등이 있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실은 현재 그 앞에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전국의 대안학교는 공립 대안학교는 21군데가 있습니다. 사립을 포함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82개, 82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대안학교가 정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1개 공립 대안학교가 경남 같은 데는 4개가 있고 전남에 3개가 있고 이런데
지금 실제로 부산이나 대전이나 경상북도, 제주, 세종 이렇게 5군데가 지금 대안학교, 공립 대안학교 하나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학교 규모라든가 우리 학생 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공립 대안학교를 사기가 조금 이른 감이 없진 않지만 사실은 공립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다면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작년 2017년에 재작년에 정부에서 공립 대안학교를 세울 지역을 없는 지역을 이제 주로 생각해서 모집을 하셨었는데 그 조건이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비용 그래서 50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세종시처럼 폐교가 없는 도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빨리 할수록 좋은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50억씩 4개 학교를 나눌 게 아니라 100억씩 2군데를 해서라도 세종시에 좀 해줄 수 있는지를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이미 계획이 그렇게 세워 있어서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빠르게 가능한 한 세종시에도 공립 대안학교 지금 선진국에서 있었던 그런 형이나 그다음에 경상남도에 있는 그 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사립이지만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그런 학교를 공립으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우리 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 중 2014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계획에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육감님께서는 대안학교 설립 위해 시장님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교육감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학교 설립을 이야기하면 늘 예산이 없다, 세종시 학생 학교 규모가 작다 등 안 된다는 논리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시 교육청의 예산 상황은 충분해 보이고 학생 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적인 세종형 대안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교육청은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모두 소중한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창의적이고 바른 인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학교 운동부는 19개 교회에 22팀이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거쳐 학교 운동부 창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 더 이상 창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연계 육성을 위해 운동부 창단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난 13일 교육청에서는 2019학년도 학교 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 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선진한 학교 운동부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클럽과 연계한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해 야구와 탁구를 창단했거나 창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소년체육대회와 학생체육대회를 통해 운동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구체적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이제 학교 스포츠가 엘리트 위주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스포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일반 학생, 그다음에 선수들도 공부하는 학생 선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크게 불거진 체육회 미투라든지 폭력 문제 등 여러 폐단으로 인해 엘리트 스포츠보다는 스포츠 클럽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도 이제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존의 엘리트 체육을 위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었던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학교 운동부는 이제 계속 유지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종시의 19개 학교에 22개 운동부가 운영 중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기초 종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종목 특성상 클럽 전환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 운동부와 클럽 기반 운동부 투 트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상급 학교에 운동부가 없는 경우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 클럽 등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계획입니까? 네, 이제 그 현재 초, 중, 고가 이렇게 완전히 연계된 종목이 이제 육상, 레슬링, 테니스, 검도, 씨름 이렇게 이제 5개 종목인데요. 앞으로 지역형 학교 운동부 활성화와 그다음에 올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 세종시 체육회와 시청이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공공형 스포츠 클럽 도입을 통해서 학교급 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연봉처에서 하고 있는 뭐 지역 FC와 연계형 축구 클럽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소수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세종시 교육청 학교 체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보면요. 네. 3월, 10월 2회에 걸쳐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입니까? 여기 이제 3월은 전국 소년 스포츠대 이제 선발을 겸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세종시 체육회하고 경기단체에서 주로 주관을 하게 되고 교육청은 적극적인 홍보와 학생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체제고요. 10월은 세종 학생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체육대회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체육회와 경기단체에서 협조하는 이렇게 약간 운영은 다릅니다만 그 3월, 10월 대회뿐만 아니고 교내 스포츠 리그를 강화하기도 하고 스포츠 클럽 대회로 이루어지는 많은 경기들을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종목 수를 늘려나가거나 그다음에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 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마을 단위의 스포츠 클럽 운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 기본 계획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체육대회를 통해 운동에 소질 있는 학생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학교 체육의 방향이 스포츠 클럽 위주로 가더라도 운동에 소질 있고 잘하는 학생을 위한 엘리트 체육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체육을 통해서 자기 그 비전을 세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실제 그걸 위해서 세종시에서는 특히 기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트 체육을 하면서 엘리트 체육의 단계를 거친 후에는 또 우리나라 전체 혹은 세계적인 체육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꿈나무들을 기르기 위한 체육과학고등학교를 설립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했을 때 세종시 그 설립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설립 연도를 우리 세종시 인구가 최소한 50만 정도 되는 시점에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장기적인 계획엔 들어 있습니다만은 당장 그걸로는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스포츠 클럽과는 어떻게 앞으로 연계하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어 뭐 유소년 야구 클럽이라든지 축구 클럽이라든지. 어쨌든 지역형, 그러니까 클럽형의 학교 운동부나 이제 그 시와 학교 운동부가 아니고 사설 스포츠 클럽이요. 네, 예. 네, 현재 지금 교육청에서는 음,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스포츠 종목에 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사설 스포츠에 조금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부모님들 같은 일부 경우에.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러면 사설 스포츠 클럽하고 어떻게 앞으로 연계하실 계획이십니까? 어쨌든 향후에 또 개인이라든가 사설 클럽보다는 시 체육회나 그 각 경기별로 있는 그 경기 단체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발굴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특히 야구 같은 경우가 이제 세종 주니어 야구단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세종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와 연계해서 협력해서 추진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각 기관이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관계를 구축되어야 앞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여러 이제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역사회 각 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시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지속가능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세종시 학교체육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청, 시체육회, 대학, 학교, 언론, 내부 전문기관 등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지역협의체를 구성했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위원장은 교원대학교 교수님의 내부 선에 의해서 됐고 실제로 의무적으로 그 부위원장 역할을 담당 장학관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분과에 주로 우리 그 체육 선생님들이 거의 곳곳에 함께 참여하면서 체육회와 아까 말씀드린 그 각 전문가 그룹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역 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체육회, 대학, 경기단체와 연계하겠다는 말씀보다는 교육청이 조금 더 중심이 돼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된다면 각 학교에서 운동에 소질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팀을 구성하고 전국대회에 또 나가야 합니다. 세종시 대표로. 그럼 어떤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지도자를 임명하실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소속 학교가 달라도 대 출전이 가능한 종목이 있고 같은 학교 소속으로만 대 출전이 가능한 종목의 특성이 있어서 지역형으로 그러니까, 학교가 달라도 출전이 가능한 것은 지역형 학교 운동부를 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 문제 관련해서는 그 클럽의 지도자들이 학생 인솔이나 관리를 담당해 주시게 되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연수 관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9개교 22팀 외에 네. 다른 수요가 있는 종목, 예를 들어 축구, 야구, 네.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또 지도자를 임명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참샘초 여자 축구부 같은 경우에 올 하반기에 금강 스포츠공원 인접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참샘초 여자 축구부가 중심이 되면서 지역형 학교 운동부 뭐 이런 식으로 그 참여를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연봉이 그렇고 신봉 초등학교가 그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 축구는 이게 이제 소속 학교가 달라도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여자 축구는 이게 또 이제 그
단일 학교팀만 이렇게 출전이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런 한계가 좀 있다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참샘초등학교 여자축구팀 네, 한 네. 개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올해부터 네, 세종시에 유소년 야구 클럽이 3개가 있습니다. 사설. 네, 네. 예. 근데 세종시 대표성을 띄어서 대회를 출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지도자를 임명할 건지 이런 이제 세부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함께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세종시 팀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담당으로부터 찾도록 해서 네, 교육관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네. 만약에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팀을 행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전국 대회나 전국 스포츠 클럽 대회나 이런 데 나가게 되면은 이제 스포츠 클럽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특교가 있고요. 교육부에서 받는 특교의 특별교부금에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소년체전이나 하는 전국 대회를 나가게 될 때는 그 세종시 체육회에서 일정한 지원과 또 교육청의 지원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주로 용품비라든가 훈련비, 그다음에 훈련장 시설의 확보, 뭐 이런 지원들이 혹시 세종시를 대표하여 네.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스포츠 클럽팀, 네. 좀 우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조례라든지. 학교 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있고요. 체육진흥법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 체육진흥법에 예. 세종시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나와 있나요? 이 학교 체육진흥법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정과제에도 교육부의 학교 체육 활성화 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스포츠 클럽을 지원하고 세종시 대표 선수 선발 지도자 구성 등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예. 교육감님 혹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데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해 네,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은 학생들의 신체 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운동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모쪼록 학교 스포츠 클럽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발달과 체육에 대한 흥미를, 참여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